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몇 년간 일을 하면서 느꼈던 공인중개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우선 단점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단점은 아무래도 저희 경쟁이 진짜 치열하거든요. 아시다시피 국민자격증이라고 해서 10만 명 이상 자격증이 있고 또 주변에 둘러보기만 해도 같은 지역의 한 건물에 두세 개씩 막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한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수익이 좀 불안정한 점.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많을 때는 되게 잘 되고 거래가 활발한데 아닐 때는 진짜 0원일 때도 있고,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. 왜냐면 월세랑 관리비, 유지비, 광고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도 있으니까 그게 좀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고,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잔금일이 계약하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두 달 뒤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고정 수입이 없는 직원들한테는 좀 이 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, 금전적으로 여유를 챙기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. 저희가 밤낮 없이 전화랑 문자를 해야 되거든요. 저희가 열심히 광고를 올리는데 전화, 문자가 많이 와야지, 그래야지 뭐 계약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. 그래서 보통 설명란에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로 24시간, 새벽 1시, 막 3, 4시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. 전화 안 받으니까 뭐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, 그만큼 좀 수시로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하긴 해요. 근데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이랑 약속을 잡았다던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뭐 매물을 확인을 했다던가 손님을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진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고, 그래서 밤낮 없이 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,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신규 고객 확보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. 왜냐면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 부동산이잖아요. 근데 방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6년에서 7년 정도 여기에서 중개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. 이 오피스텔들을 분양을 시켜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리고 처음에 분양을 받고 임대를 맞춰준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부동산들이 보통 처음 관리를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처럼 신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. 공동중개도 잘 안 해주세요. 왜냐면 거래가 잘 되니까 잘 안 해주시거든요. 공동중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계약서를 쓰고 또 입주가 완료를 해야지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데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. 대출 늦게 신청해서 잔금을 못 받거나 뭐 입주 날짜가 안 맞다거나 되게 다양한 변수가 많거든요. 근데 입주가 끝난 후에도 진짜 다양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진짜 많아요.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뭐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는 저희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스트레스를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중개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또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괜히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중개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좀 많이 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중개 사고로 소송 같은 게 들어오면 저희가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항상 확인 또 확인, 직원들 계약도 어떤 말을 했었는지 특약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주는 편이에요. 제가 어쨌든 또 대표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. 그리고 요즘에 중개 대상물 광고법,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. 꼭 그 중개 대상물 광고할 때 꼭 표기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, 그 정보를 좀 누락을 하거나 면적이다 하면은 1제곱미터 틀려도 틀린 거고 허위인 거고, 그리고 주차 대수 뭐 한두 대 차이 나는 것도 허위인 거예요. 그래서
과태료도 막 500만 원, 감경 받아도 250만 원이니까 좀 부담이 되죠. 그리고 사실 그 광고가 막 몇백만 원짜리면은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중개보수 30만 원인가? 60만 원? 이 정도 금액의 월세인데 막 몇백만 원 과태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 너무 크죠. 그리고 요즘에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한다고 하면은 인식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. 진짜 몇 안 되는 전세 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안전하지 않으면 계약서 못 써줄 것 같다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데서 계약하셔도 되니까 다른 데서 계약하셔라 이러면서 정말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저를 믿어주세요. 그러면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학력도 경력도 실무교육도 다 필요 없는 진입 장벽 되게 낮은 직업이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공인중개사는 평생 직업이거든요. 나이나 성별 이런 거 필요 없고 은퇴 시기도 본인이 맞출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딴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일단 부동산은 되게 작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요. 보증금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공유 오피스에서도 사업자 등록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아니면 월세 보증 외에 그냥 인테리어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집기 정도만 필요하니까 컴퓨터나 책상 정도 필요하니까 충분히 시작할 때는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의 시간이 되게 유동적이고 자유로워요. 그래서 평일에 쉬어도 되고 바쁘니까 주말에 일을 놨다가 평일에 좀 더 쉬고 그런 완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절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죠. 중개대상물이 뭐고 요율도 달라지는데 본인이 진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정보를 저희는 되게 빠르게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. 정책이라든지 뭐 뉴스는 당연하고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매물 뭐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상관없이 중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도 세종에 있는 걸 중개를 할 수 있고 뭐 제주도에 있는 것도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결혼을 하거나 저희 뭐 집이 본가가 이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 가서나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다음에는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해봤고 직원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개업 공인중개사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일 때랑 개업 공인중개사일 때랑 뭐가 다른지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